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이 모델링에서 선상에서 이 통합적인 어떤 모습을 그렸고, 요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엔티티라고 하고, 여기 그 왼쪽에처럼 학생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타원형. 자, 이걸 속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 번호, 이게 주 키가 되는,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엔티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번호, 두 번째 이름, 주소, 그 다음에 학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자, 이런 식의 그 이제 그 속성들이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마름모꼴들이 있었죠. 자, 요거는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연동시켜주는 작업으로 사용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떼 가지고 이 테이블을 작성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저장하는 걸로 해서 나가고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이런 형태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그 DB 테이블에 대한 그 명세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 명세서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속성들은 어떤 형태의 자료들이 저장되느냐, 다시 말해서 정수냐, 아니면 문자열이냐,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entity, 그 다음에 relation 이렇게 둘로 나타낸다 하죠. 그래서 entity와 단순 속성에 대한 거에 대한 걸 보자 하죠. entity와 이 단순 속성, 요거에 대한 변화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겠느냐. 모델링이니까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바로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직사각형 조금 전에 이제 학생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엔티티죠. 이 엔티티는 뭘로 바꿔주냐 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테이블로 구축한다. 이제 테이블로 바꿔주면 된다. 그 다음에 타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속성이죠. 이 타원으로 표시된 이 단순 속성이에요. 이거는 테이블에 속한 열로 바꾼다. 테이블에 그 속한 열로 그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원으로 있는 것 중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줄이 있는 속성, 밑줄이 있는 속성은 기본 키라고 하는 걸로 이, 쓰이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아까 하나의 형태를 좀 줄여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각형으로 그리게 되면 이 엔티티고, 여기에 두 개에 해당되는 이 속성이 있다라고 보죠. 하나가 번호고, 이 번호 밑에는 밑줄을 딱 그어놨어요. 그럼 이게 번호는 주키,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 그 다음에 학과 이름이 있다. 그럼 이와 같은 그 엔티티 릴레이션십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명세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테이블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열 이름, 다시 말해서 속성들의 이름이 되죠. 그리고 각각의 예를 들어서 번호, 그런 번호는 어떤 형태의 자료로서 저장할 것이냐, 이걸 갖다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얘기하죠. 정수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실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문자열일 수도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열의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기본 키라고 한다면 절대 널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면 안 되죠.
그다음에 where의 키에 해당되는 거는 다른 테이블에는 primary 키에 해당되는 거다. 그다음에 뭐냐면 이 where의 키를 갖다가 foreign 키다라죠. foreign 키라 해서 FK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FK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FK가 있는 테이블 이름을 작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서는 뭐라고 이름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명시해 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학과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었으니까 학과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그 두 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번호와 이름 두 개에 해당되는 속성이 정해져 있죠. 따라서 여러 가지 두 개의 행으로 나눠서 하나는 번호, 또 하나는 이름으로 표시한다. 자, 번호니까 일반적으로 정수가 사용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티저를 쓰고 이름은 문자열이니까 텍스트. 그래서 캐릭터 스트링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이 텍스트라고 표시합니다. 네, 이 번호는 학과 번호는 이 하나하나 그 번호가 이 그 학과가 폐과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대로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워두면 안 되죠. 그래서 넣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번호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PK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이 테이블에 대한 명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학과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교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으니까 교수에 대한 것도 한번 보죠. 자, 여기 이 교수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고 여기도 번호와 교수 그 다음에 이름이 있다. 이 번호는 각 교수들을 100% 구분해 줄 수 있다. 그럼 그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걸로 쓰기 위한 목적이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게 이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교수죠. 엔티티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열 이름은 열이 몇 개로 구성되냐면 두 개로 구성되면 되겠다. 하나가 번호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이 테이블에 들어가는 속성들 이걸 갖다가 데이터 타입 이걸 글씨가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어떤 걸 쓸 것이냐. 자, 여기 번호니까 정수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름이니까 텍스트로 쓰자. 그 다음에 널로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니까 이거 안 되죠. 그리고 이게 프라이머리 키다. 이제 기본 키.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만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라고 하는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을 요거를 이렇게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명세서로서 바꾼다. 자, 학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거, 교수, 그다음 학과목, 과목에 대한 거 이렇게 있는데, 그건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관계로 쭉 적으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관계에 대한 변환, 릴레이션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엔티티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1대 n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러면 1에 해당되는 엔티티에 해당하는 엔티티에 대응하는 이 그 테이블의 기본 키가 있죠. 테이블의 기본 키를
이 N 쪽에 해당되는 또는 N측 엔티티에 대응하는 그 테이블의 속성으로 복사한다 하죠. 테이블의 이 그 속성으로 복사시킨 다음에 이게 말이 긴데 그냥 예를 보면 돼요. 다음에 이 속성을 외래키로 진행한다. 외래키로 지정한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이 학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과에는 두 개에 해당되는 속성이 있는데 학과 번호가 있고 그 중에 이 번호가 각 학과들을 다 구분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키다. 네, 학과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과에 소속돼 있는 교수들이 대한 거를 관계를 하는 릴레이션십에 대한 걸 보자. 근데 교수들이 이거 이름도 있지만 번호로 구분돼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말고 번호가 이 주키가 된다. 그럼 학과 하나에는 몇 명의 교수가 있냐면 n명의 교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릴레이션십이다라고 하고 이거를 이 소속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럼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표 명세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 이 공간이 없으니까 요 아래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을 표로 바꿔주는 거를 여기 위에 거를 지우고 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지금 있는 바로 이 그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이죠. 학과라고 하는 엔티티와 교수라고 하는 이 그 엔티티 두 개를 연결시키는 관계, 이 마름모그로 포장되고 그 관계를 소속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다. 자, 여기서 뭐를 먼저 볼 거냐면 교수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한 걸 먼저 보자. 여기서 교수. 그러면 그 교수라고 하는 엔티티 릴레이션십 거기서의 이 표는 일단 테이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열 이름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열에 데이터는 어떤 자료들이 저장되는지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빼도 되는지 안 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거, 특히 이 주키 같은 경우는 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 기본 키가 사용되는 부분은 어떤 열이냐, 그다음에 외래 키로 사용되는 건 어떤 열이냐, 그리고 이 외래 키 아까 foreign 키라고 하는 걸로 해서 FK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FK 테이블의 이름 뭐냐? 테이블 이름. 그다음에 FK라고 하는 걸로 불리는 열 이름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교수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한번 이와 같이 명세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교수 부분에서 이 열 이름 중에 하나가 번호가 들어가죠. 이게 이 각각의 교수를 다 구분해 주는 거고 이거를 정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 키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널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난 널. 그리고 요거를 주 키로 사용되니까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에 PK 첫 번째 글자만 쓰겠다. 그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게 속성이 있죠. 이름은 텍스트 형태로 집어넣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자료가 없어서. 근데 그거는 그런 경우는 없고 자, 이렇게.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교수가
어느 학과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번호와 관련 학과의 번호와 관련된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학과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과 번호는 정수를 가지고 쓰는 걸로 가정하자 이거죠. 따라서 이 학과 부분에는 이 그 각각 학과의 엔티티에서는 학과 번호가 이 주키라고 하는 게 사용되죠. 따라서 여기도 비워두면 안 되는 거다. 그다음에 실제 지금 교수라고 하는 이 그 엔티티에서의 이 작성이고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따지기 위해서는 학과 코드 부분에 가가지고 학과 이름을 알아내야 되겠죠. 따라서 이 학과 번호 이 부분은 학과라고 하는 이 엔티티의 주키가 되죠. 그런 걸 갖다가 foreign key라고 부른다. 그리고 어느 엔티티에 있냐면 학과라고 하는 엔티티에 이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속성. 그 다음에 여기선 뭐라고 불렀냐면 번호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foreign key를 쓰고 표는 이 한 줄이 더 늘어났죠. 명세서의 경우 이렇게 된다. 자, 하나 더해서 교수와 그렇다면 과목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교수가 있다. 이 교수에 해당되는 이 그 직번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수 이름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과목이 있어 과목 개설해 놓는데 과에서 이 과목 번호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 번호는 다 100% 구분해 줄 수 있는 이 과목 코드 번호가 되죠. 그래서 그걸 주키라고 하는 거가 되고 그다음에 과목 이름은 중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속성으로만 놔두는 걸로 하겠다. 그다음에 해당되는 과목은 몇 학점짜리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개에 해당되는 엔티티를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릴레이션십이다라고 하고, 이때 릴레이션을 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한 명이 여러 개의 과목을 그 수업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대 n의 관계가 된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이 표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의 표에 모습을 나타내죠. 명세서. 그걸 갖다가 테이블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뭐를 보려고 하냐면 과목에 해당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테이블 이름은 이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열 이름은 조금 전에 했었죠. 이 과목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과목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학점이 있었죠. 몇 학점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야 되냐면 해당되는 과목은 누가 강의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교수 번호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의 자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형태로 저장되느냐 그래서 문자열이냐 정수냐 실수냐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그걸 갖다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번호와 관련돼서는 데이터 타입을 정수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름은 각자 그 문자열로 쓰니까 텍스트로 쓰고 학점도 이 정수로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교수 번호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인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이 그 과목을 어느 교수가 가르치는지에 대한 거를 알 수 있죠. 또는 교수 홍길동이라는 교수가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다음에 널이 되는지에 대한 널 유무 검사를 하죠.
자, 일단 그 과목 코드 번호의 핵심이 되는 거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널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그 옆에 있는 거는 기본 키로 사용되는 거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이 그 과목 코드 번호가 되죠. 번호.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학점이야 제 그 계속 동일한 학점이 나올 수 있고 학과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교수 번호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거는 교수와 학생 간 과목 간에 이 그 연동을 시켜주기 위한 거다. 자, 일단 교수 번호는 이 그 해당되는 표에서 이 그 주키가 사용되지 않을 거죠. 그래서 일단 난 널이고 이 요게 이 그 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외래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본 키 다음에 외래 키에 대해서 본다면 어느 게 외래 키냐면 이게 외래 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마지막 FK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foreign key table의 이름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 그 과목에 해당되는 것 중에 foreign key는 교수라고 하는 엔티티에서의 자료죠. 따라서 이제 그 여기는 교수라고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foreign key가 있는 그 열 이름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자, 여기서는 뭐라고 사용되냐면 번호라고 쓰였죠. 여기는 번호. 자, 이렇게 작성함으로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 작성이 되는 거에 대한 거를 완성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하나 더 볼까요? 이제는 이제 그 릴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에 해당되는 엔티티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과 관련된 엔티티가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이 1대 n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등록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그 자료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자, 물론 등록에는 번호도 있고 등록번호, 그 다음에 언제 했는지에 대한 날짜, 등록일 이런 것들이 제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표로 만든다면 제일 먼저 테이블 이름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이름에 있는 열 이름을 찾아서 쓰시고 쭉 가서 기본 키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외래 키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 FK라고 하는 foreign key가 있는 테이블 이 이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FK의 열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는 등록과 관련된 이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과 관련된 테이블 이름이고 여기에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언제 등록했는지 그다음에 그 등록 번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등록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 부분이 이 학생에 대한 이제 전체 번호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학생 번호가 있어야지만 누가 지금 이 수업료를 내고 이 수강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걸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그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번호가 핵심이 되는 거죠. PK. 그 다음에 정보 방향, 학생 방향으로 보게 되면 쭉 가다가 뭐 다른 길로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외래키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학생 번호가 여기 있을 거란 말 쭉 가다가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학생 번호는 외래키로 사용하자. 어느 테이블에 있냐면
학생이라고 하는 엔티티에 있는 거죠. 여기 번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고 등록을 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서는 이 학생이라고 하는 엔티티에서는 번호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명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과 학생이 아니라 등록과 과목에 대한 걸로 이번 1대 N의 관계가 아니라 학생 한 명이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록 하나당 과목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그런 식이 되니까 N 대 M의 관계, 다 대 다 관계를 나타낼 때 어떻게 그 표를 만들기 위한 명세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 대 M이라고 하는 일반화된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그 엔티티가 뭐 있었냐면 등록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었고 여기에 두 개의 속성이 있었다. 자, 첫 번째 속성은 등록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등록했는지에 대한 등록일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이 그 표 부분이다. 또는 제 그 엔티티와 관련된 부분이다. 반면에 과목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과목 번호가 있고 이것이 모든 과목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주키다. 그다음에 과목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학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등록과 과목 간의 이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릴레이션십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말은 먹걸로 쓰게 되죠. 그래서 등록이 N개가 등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만 저희가 뭐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듣겠죠. 따라서 이 N 대 M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수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그 엔티티 릴레이션식으로 표현해 보자. 첫 번째 테이블 이름이 있고 그 테이블 이름이 수강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열 이름들을 보게 되면 열 이름 첫 번째가 제그 수강과 관련해서 자, 여기 이걸 제가 밑줄을 그는 건 이제 좀 지울게요. 자, 여기서 하나 지금 제가 안 썼는데 수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저장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고사를 본 성적과 그 중간 성적, 그 다음에 기말 고사에 대한 성적이 들어간다. 이 두 가지를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표에서 만들어준다. 그럼 수강과 관련해서는 이 등록 번호를 수하는 거겠죠. 따라서 등록 번호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수강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지에 대한 이 과목 코드가 있죠. 그 과목 번호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부분에 와서는 중간 성적이 있었고 마지막 이 기말 성적이 있었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그 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 보게 되면 이런 열 이름들 등록번호 또는 저희 그 과목번호 또 중간 성적, 기말 성적 이거 다 저희 그 어떤 형태의 자료를 저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부르죠. 네, 첫 번째 저희 그 어셈블리 코드니까 이 그 인티저를 표현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죠? 그 다음에 과목 번호도 이 과목 다 틀리게 되죠. 이것도 정수. 자, 마지막에 등록번호를 보니까 마지막에 등록번호 등록번호
그러니까 지금 빠지면 안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것도 이 그 널이라고 하는 걸로 써도 되는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해 보자. 이것도 널이 되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본 키에 대한 거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 기본 키에 해당되는 거를 이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예, 기본 키가 되도록 설계하겠다. 그리고 이 외래키 부분에서 만약에 등록번호를 가지고 할 적에는 이 그 등록에 해당되는 이 번호가 필요하죠. 따라서 여기는 어떤 거를 쓸 것인지에 대한 이게 외래키가 되고 이것도 외래키가 되면서 동시에 이 탭을 이름은 뭐였는지, 오린 키가 있는 탭을 이름은 뭔지, 그 탭을 이름은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 이또 등록이라고 하는 이 같은 릴레이션 관계에서 이 하나의 명세서가 만들어진다. 그다음 중간 성적인데 중간 성적은 딱 정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수로 표현하는 거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반올림한다 뭐 그런 식의 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실수값에 해당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리얼이라고 했어요. 내가 형태로서 이 그 엔티티 릴레이션십 ER 모델을 어떻게 그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명세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제 홈쇼핑 비슷한 형태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말고 거기 이제 1대1에는 관계가 되는 거. 이건 n 대 이 m의 관계였죠. 근데 1대1의 관계일 적에는 어떻게 표가 구성돼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인가요? 1대1 관계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될 게 남성과 여성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짝에 대한 걸 찾는다 또는 저희 그뭐 관련된 걸 찾는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됐다. 자, 남자라고 하는 거에 각각의 번호가 있을 테고 그 남성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남성의 나이가 있다라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 여성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되기까지의 이름이 있고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있어서 너무 나이가 많다든지 너무 어리지 않은 혼인 정년기에 있는 경우에 대한 걸 짝을 지어준다. 그래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어주는 거, 그 관계 이름을 혼인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남자 한 명당 여자 한 명이 이 그 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혼인과 관련해서는 결혼 날짜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전에 이 ER 모델을 가지고 표현해 봤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라고 하는 테이블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테이블명이 있는데 남자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남자와 관련된 이 열 이름이 있죠. 자, 이건 이제 테이블 이름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뭐 다 쓸 건 없고 요 중에 한다면 남자의 경우는 이 남자가 있는 번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남성에 해당되는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이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결혼 날짜라든지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여자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결혼 날짜가 있어야 되겠다. 혼인한 날짜.
자, 이렇게 된 걸로 해서 이 그 외래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는 요 두 개가 뭐가 되냐면 외래키가 된다. 이런 식의 모습으로서 남자와 여자들 간의 이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혼인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여자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떤 여성인지 번호값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짝을 만들어주는 걸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여성과 관련된 걸 보게 되면 여기도 테이블 이름은 여성으로 쓰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열 이름 다시 말해서 속성들에 대한 거는 이 번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름이 있고 세 번째는 나이가 있죠. 이렇게 이 그 세 개에 대한 거가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자하고 남자의 혼인 관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누군지 그래서 남자에 대한 번호가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안 되죠. 결혼에 대한 자료니까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혼 그 날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되냐면 남자 번호 그게 바로 이게 외래 키라고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표를 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 데이터 중복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하여튼 좀 이따가 이 남자 번호, 여자 번호 이렇게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 그 데이터 중복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뭐 이제 다른 관계 선택적 참여냐, 필수적 참여냐 뭐 관계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하나 보죠.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 거로서 이제 그 두 개치가 모두 필수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나타내면 예, 두 개체가 모두 그 필수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거. 자, 요거 있는데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에 해당되는 엔티티가 있고 여자에 해당되는 엔티티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에 해당되는 엔티티 중에는 번호가 키값으로 사용되어 주키가 사용된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 남성의 이름과 그다음에 남성의 나이가 있다라고 하고 그 관계를 혼인이라고 하는 걸로 서로 연동이 돼 있고 이 혼인 그 릴레이션십에서는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한 그 결혼 날짜가 필요하다. 결혼 날짜.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보게 되면 여성에 해당되는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이 여성의 나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1대1 관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필수냐, 뭐 선택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와 같이 두 줄로 넣었을 적에는 필수 부분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 혼인이라고 하는 거에 필수 부분일 때, 이 그 두 줄로 표현하는 걸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혼인과 관계되는 이 그 이 표가 하나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테이블이 하나 들어가는데 테이블 이름이 혼인이고 그다음에 이 그 혼인에 보게 되면 결혼 날짜밖에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실제 이와 같이 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는 열 이름에 이 여러 개가 들어간다 죠. 첫 번째 어떤 남자와 어떤 여성이 이 그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남자 번호와 여자 번호가
명시해 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뭐 이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남자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여자의 이름이 있죠. 뭐 남자 나이부터 쓸까요? 그 다음에 여자 이름과 여자 나이. 여자 이름, 공간이 좀 없는데 조금 줄여서 쓸게요. 조금 줄여가지고 너무 비워놔서 남자 번호가 있고 여자 번호가 있고 좀 글씨를 작게. 그 다음에 여자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남자의 이름과 그다음에 남자 나이가 있죠. 그리고 여자 이름과 여자 나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결혼 날짜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부분에 이 혼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맺어주는 부분이 들어가고 이때 기본 키는 뭐가 기본 키로 사용될 거냐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남자만 번호 가지고 혼인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고 여성 번호만 가지고도 혼인을 나타낼 수가 없죠. 따라서 기본 키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걸 갖다 기본 키로 쓴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외래키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해야 되는데 이 그 남자 번호에 해당되는 거가 바로 이 혼인에서는 이 외래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foreign 키가 되고 여자 번호도 다른 그 엔티티 여자라고 하는 엔티티에서의 이 그 프라이머리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foreign 키라고 하는 걸로 명시가 된다. 이와 같은 모습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SQL 명령문 같은 걸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작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나 남성에 대한 걸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여성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작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 써 저장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볼게요. 그러면 남자에 대한 표를 하나 볼게요. 그래서 이걸 SQL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그 해당되는 명세서를 그대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때 쓰는 것이 create라고 하는 걸 쓰고 이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테이블이라고 쓰죠. 키워드를 키값을 가지고 테이블 테이블을 만들고 그때 저희 그 테이블 이름을 남성이라고 한번 남자라고 한번 출력을 한다. 자,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해당되는 표의 열에는 이 번호와 이름과 그다음에 남자의 나이가 들어갔다. 그럼 번호는 뭘로 쓰기로 했었냐면 뭐 정수로 써도 되죠. 인티저로 써도 되는데 뭐 그냥 텍스트를 한번 쓰는 걸로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는 주 키가 될 거기 때문에 널이 되면 안 되니까 난 널이라고 하는 걸로 써야 되겠죠. 자, 이름은 당연히 문자들의 구성이니까 텍스트를 쓰고 이름도 빠지지 않는 걸로 가정하자라고 한다면 난널이라고 하는 걸 써주자. 자, 나이는 정수겠죠. 그리고 이것도 비워두지 않는 걸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쓰냐면 주키는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이렇게 명시해 준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번호가 주키가 돼야 될 거니까 번호 이렇게 쓴다. 그리고 이 닫는 가로에 세미콜론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남자라고 하는 이 테이블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이 명세서대로 하나의 표 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속성들이 명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혼인이라고 하는, 뭐 여성도 비슷하니까 그거는 빼도록 하고요. 혼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을 새로 혼인과 관련된 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다. 혼인. 첫 번째 그 혼인에서는 남자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뭘로 쓰기로 했냐면 텍스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도 텍스라고 쓰고 비워두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난 널. 두 번째, 이 여자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고 이 여자에 대한 번호도 이 문자열로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텍스라고 쓰고 비워두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한 이름이 있고, 이 이름은 문자열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한 나이가 있죠. 이 나이는 정수로 표현하자. 그리고 여자 이름이 있고, 여자 이름도 텍스, 그 다음에 여자 나이가 있죠. 여자 나이는 정수. 이렇게 표현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가 이 혼인을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는 남자 번호만 가지고도 안 되고 여자 번호만 가지고도 안 되죠. 두 가지를 혼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남자 번호와 그다음에 여자 번호를 혼합해서 써야지만 주키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그 외래 키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외래 키라고 하는 건 명시를 이렇게 해준다. 외래 키를 foreign 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foreign 키. 이 foreign 키가 하나는 이 우리 여기서 남자 번호라고 하는 걸로 사용된다 했죠. 남자 번호로 사용되는 건데 이게 다른 테이블에서 주키로 사용되는 거죠. 어떤 데서 주키로 사용되냐 그걸 쓸 때 레퍼런스라고 하는 걸 쓴다지. 어떤 테이블이냐면 남자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이 남자라는 테이블에서는 뭘로 사용되냐면 그냥 번호라고 하는 이름을 속성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성과 관련, 여자와 관련 포린 키. 이거는 여자 번호죠. 그리고 이 그 참조해 주려고 하는 어떤 표에 있는 부분들이냐.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표라고 하는 거고 여자라고 하는 그 표에서 어떤 열이냐 하면 번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는 열을 를 갖다가 이 외래 키를 쓰려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닫는 가로 그다고 세미콜론 하면 이 두 번째 혼인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테이블을 만드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눈여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개체가 모두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그 혼인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의 현재 모습을 봤습니다. 네, 또 하나의 경우를 본다는 하나의 그 개체가 필수 참여가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두 개체가 선택 참여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이제 약한 개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개체라고. 이걸 weak entity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이 번역해서 약한 개체다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약한 개체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다른 유형의 개체가 존재해야 할 때
사용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이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직원을 보죠. 직원과 그 다음에 직원의 그 부양가족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또 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보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예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에 보게 되면 직번이 있고 이 번호 이게 이제 주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직원의 어떤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직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직급도 좋고.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어요. 자, 부양가족을 보게 되면 이 해당되는 그 직원의 번호가 있겠죠. 그래서 직원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부양가족의 이름이 있을 테고 나이가 있겠죠. 부양가족.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예, 직원 한 명당 여러 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 N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때 보게 되면 이 그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 그 만약에 회사에서 이 관련된 직접 그 소용 소속된 직원은 아니죠. 근데 직원이 이 다시 또 간접적으로 이 채용된 거나 마찬가지처럼 쓰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에 직원 번호가 사용되는 거다 이거죠. 이와 같은 그 부양가족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꼭 있어야 되는 수긴 하죠. 급여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면 일단 직원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 자료이기 때문에 강한 개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요거는 약한 개체다. 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른 유형의 개체가 존재하는 경우 직원 때문에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개체가 엔티티가 또 만들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뭘로 하냐면 이중사격으로 표현한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 직원과 부양가족의 관계도 이 약한 개체와 강한 개체에 대한 연결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그거를 이중 말음모로 표현하자. 로 표현한다. 또 부양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에서 이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긴 하지만 직원이라고 하는 개체가 상환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강한 개체가 이 삭제되면 이 약한 개체도 동시에 삭제되는 거죠. 그 약한 개체는 자동 삭제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갖다가 제 그 약한 개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한번 표로 표현했을 때에 부양가족과 관련된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테이블에서의 명세서로 표현될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이블을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부양가족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열 이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직원 번호가 있었죠. 그다음에 그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이름, 그다음에 부양가족 해당되는 사람의 나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있는 건 생략하고 뭐가 기본 키로 사용될 거고 뭐가 외래 키로 사용될 거냐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본 키는 부양가족에서는 직원 이름이 있고 직원 번호가 있겠죠. 그럼 홍길동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홍길동에 이 뭐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이 각각에 다르겠죠. 뭐 꼭 같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다르다고 가정한다면 이 직원 번호와 이름을 하나의 주키라고 하는 걸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그 외래키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외래키가 되냐면 이 직원 번호가 외래키가 되겠죠. 자, 이런 모습에 가지고 이 부양가족에서의 해당되는 부분이 이 바로 이 전체적인 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는 모습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명세서가 작성이 된다. 자, 또 다른 경우는 뭐 다중값 속성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 이 직위가 부장이에요. 그러면 그 부하 직원들이 여럿 있겠죠. 거기 홍길동이라고 하는 부하 직원의 이 부하 직원을 보니까 뭐 차돌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차순이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저희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거, 요거까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순환 관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 관련된 것들은 제가 조금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설명하는데 좀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제 몸을 좀 가다듬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되고 나면 실습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한번 겹쳐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정규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테이블을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 그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수업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거 일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네.